지오메트리 노드 정말 오래간만에 7번째 시간입니다. 입시 시즌이 되면 너무 바빠지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커브를 다루는 방법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예제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원래 있는 거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커브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베지어 커브죠. 우선 커브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살펴보면요. 커브라고 하는 거는 컨트롤 포인트, 현재 지금 포인트가 2개죠. 그리고 그 포인트와 포인트 사이를 이어주는 스플라인이라고 하는 걸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커브는 포인트와 스플라인으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자, 에디트 모드에 들어가면 이렇게 커브에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2개가 있죠. 그리고 컨트롤 포인트로 이렇게 조절을 하면 이 핸들이 길면 길수록 이 핸들의 방향에 이 스플라인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본격적으로 지오메트리 노드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오메트리 노드 에디터 들어가서 뉴 만들어주고요. Shift A 누르고 이렇게 커브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커브를 가지고 변형시키거나 혹은 커브의 어떤 속성을 가져오거나 커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드들이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고요. 커브 프리머티브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모양의 커브들을 생성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커브에서는 가져올 수 있는 것들을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커브 랭스, 이거는 지오메트리로 커브를 인풋받아서 랭스 값을 플로트 형식으로 내보내고 있죠. 커브의 전체 길이를 활용할 때 사용되는 노드고요. 그 다음에 커브 투 메쉬라고 하는 건 이 커브를 메쉬의 형태로 바꿔주는 건데요. 일단 커브를 이렇게 인풋해주고 여기에 프로파일 커브라고 하는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기본적인 커브 모양을 하나 넣어볼게요. 커브 서클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이렇게 원통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요. 자, 그리고 여기서 뭐 익스트루드 이렇게 해줘서 뭐 연장시켜 줄 수도 있고요. 옵션 중에 필 캡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막힌 형태의 커브를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커브 투 포인트는 이 커브를 포인트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냥 점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활용할 수가 있겠죠. 옵션들에 일단 카운트라고 돼 있는 건 만들어진 커브에다가 일정한 간격으로 포인트를 배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포인트가 10개죠. 이거를 이렇게 줄여줄 수도 있고요. 커브 투 포인트를 하게 되면 또 이 포인트들에다가 인스턴스를 만들어줄 수 있겠죠. Shift A 누르고 인스턴스 온 포인트 이렇게 한 다음에 인스턴스로 만들어줄 그냥 뭐 큐브를 하나 만들어 줍시다. 이렇게 인스턴스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그리고 전체 사이즈는 뭐 이렇게 좀 줄여줄게요. 자, 그러면 원래 커브의 포인트가 몇 개였든지 간에 이렇게 그 사이를 내가 원하는 개수로 이렇게 채워주죠. 일정한 간격으로 채워주는 걸 볼 수 있고요. 카운트가 아니라 evaluated라고 하는 거는 커브의 해상도를 가지고 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커브는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3개가 있는데 여기에서 여기까지 간격이 좀 멀고 여기는 좁으니까 포인트들의 간격이 다르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죠. evaluated 상태에서는 이렇게 포인트를 생성해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커브 랭스는 여기 지금 랭스에서 1m를 설정을 해놨는데 커브 전체에 걸쳐서 1m 간격으로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커브를 이렇게 옆으로 좀 늘려주면 간격을 유지하면서 포인트의 개수가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또 Shift A 누르고 커브 투 포인트 아래에 Deform Curves on Surface가 있는데 헤어 커브가 생겼잖아요. 그걸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메쉬를 UV 스피어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이 UV 스피어가 선택된 상태에서 Shift A 누르고 커브에 들어가면 Empty Hair라고 하는 게 활성화가 돼요. 자, 이걸 선택해주고 지오메트리 노드에 가볼게요. 그러면 방금 봤던 Deform Curves on Surface가 자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피어를 열고 그 안에 커브를 선택한 다음에 스컬프트 모드로 들어가서 브러쉬로 이렇게 칠을 해주면 헤어가 생기죠. Deform Curves on Surface라고 하는 노드는 헤어 커브를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져 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갈게요. 자, 그 다음에 필 커브라고 되어 있는 거는 자, 이걸 위에서 봤을 때 이 커브의 모양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부분을 이렇게 닫아줄 수도 있는 형태잖아요. 그래서 자, 필 커브 이렇게 해주면 닫혔죠. 트라이앵글과 앵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와이어프레임 모드에서 한번 살펴보면 자, 트라이앵글이면 전체적으로 삼각형의 페이스들로 이루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 앵곤은 그냥 하나의 페이스로 막혀 있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커브에 사용하는 또 다른 노드는 필렛 커브라고 하는 거는 에디트 모드에서 요거를 일단 지우고요. 그 다음에 Shift A 누르고 서클을 만들어 줄게요. 자, 그리고 필렛 커브 눌러주면요. 이런 식으로 그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은 느낌이죠. 얼마나 둥글게 만드느냐 이렇게 설정을 해주는 기능인데요. 여기에서 리미트 레디우스를 하게 되면 이 원형 이상으로 줄어들질 않는데 이게 꺼져 있으면 모서리가 줄어들다가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걸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폴리를 들어가게 되면 이 모서리 부분에 몇 개의 여기에서 이렇게 결정을 해주는 겁니다. 숫자가 높을수록 부드럽겠죠. 그 다음 노드는 이제 리샘플 커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리샘플 커브는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보죠. 전체에 걸쳐서 포인트는 지금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는데, 이 리샘플 커브를 켜주게 되면 일정한 간격으로 포인트들을 다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0개의 포인트가 됐죠. 이거 알아보기 쉽게 인스턴스 온 포인트 해줄게요. 자, 리샘플 커브를 해줬더니 커브의 포인트가 일정한 간격으로 10개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이벨루에이티드를 하면 역시 컨트롤 포인트의 간격을 일정한 개수로 채우다 보니까 그 다음에 커브 랭스는 여기에 설정한 간격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포인트를 채워주는 거고요. 자, 리샘플 커브도 굉장히 많이 활용되는 거죠. 리버스 커브는 커브의 순서를 뒤집어주는 거예요. 우리가 커브를 그릴 때 먼저 그린 컨트롤 포인트의 인덱스가 0번이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되는데 이 순서를 뒤집어주는 겁니다. 이것도 많이 쓰이는 노드죠. 그 다음에 샘플 커브라고 하는 건 이렇게 커브를 받아와서 여기에서 각 포인트의 포지션 값, 탄젠트는 각도, 노멀은 노멀의 방향, 이렇게 값들을 빼올 수 있는 그런 노드고요. 그 다음에 서브디바이드 커브는 우리가 메쉬 모델링 할 때 하는 서브디바이드랑 그냥 똑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트림 커브라고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요거는 커브를 일정 영역을 잘라주는 거예요. 그래서 Shift A 누르고 커브 투 메쉬 아까 했던 걸로 원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파이프 트림 커브를 살펴보면 스타트와 엔드가 있죠. 그리고 스타트 값은 0, 엔드 값은 1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 스타트와 엔드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커브의 전체의 길이를 0에서 1까지의 길이라고 봤을 때 커브가 시작하는 지점의 위치를 0에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끝나는 지점의 위치를 1에다가 놓은 건데, 스타트 값을 이렇게 쭉 올리면 지금은 스타트의 위치가 0.2에 가 있는 거죠. 엔드를 이렇게 낮춰주면 이거는 엔드의 위치가 0.6에 가 있는 거고요. 커브가 그려지는 애니메이션이라든가 이런 걸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노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팩터가 있고 랭스가 있는데 커브의 전체의 길이를 그냥 0에서 1까지로 해석하는가 아니면 실제 길이를 놓고 해석하는가 여기에 따라서 그냥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브 핸들 포지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했을 때 이 핸들이 있죠. 레프트 라이트로 되어 있는데 그 위치 값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거고요. 커브 탄젠트는 커브의 기울기를 받아올 때 사용하는 겁니다. 우리 그 벽 만들 때 해봤죠. 그리고 커브 틸트는 자 여기서 볼게요. 커브에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속성이에요. 프로필 커브를 여기 아니라 커브 라인으로 프로필 커브를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 주고요. 자, 이렇게 해줬을 때 컨트롤 포인트가 이렇게 회전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회전하는 게 틸트 회전 값이에요. 단축키가 컨트롤 T죠. 그래서 이 값이 틸트인데 그 틸트의 각도를 받아오는 노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엔드 포인트 셀렉션이라고 하는 거는 일출력 값이 불린이잖아요. 그래서 자, 이렇게 인스턴스가 만들어지는데 여기 셀렉트를 이렇게 넣어주고요. 스타트 포인트와 엔드 포인트가 각각 1로 돼 있죠. 그리고 이거를 2 이렇게 눌러주면 두 번째 것까지 선택이 되는 거고 누르면 끝에서 두 번째 것까지 시작점에서부터의 개수, 끝점에서부터의 개수를 가지고 불린 속성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핸들 타입 셀렉션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지우고요. Shift A 누르고 서클 하나 만들어 줄게요. 자, 이렇게 보면 자, 포인트마다 인스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불린에다가 이렇게 연결을 해볼게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전부 다 오토매틱 핸들이니까 전부 다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 포인트 하나를 선택해서요. V 누르고 프리로 바꿔볼게요. 자, 그러면 인스턴스가 사라졌죠. 여기에서 조건을 프리로 바꿔주면 이렇게 특정 형태의 핸들을 가진 컨트롤 포인트만 이렇게 선택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is spline cyclic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는데 사이클릭이 뭐냐면 이 커브는 포인트를 4개를 갖고 있는데 자 여기서 여기는 연결됐고 또 연결됐죠. 그러면 이 마지막 포인트와 첫 번째 포인트의 사이를 메꾸느냐 안 메꾸느냐에 따라서 이게 원이 되기도 하고 그냥 호가 되기도 하겠죠. 이렇게 막혀 있는 거는 이제 사이클릭이 체크가 돼 있으면 이렇게 막혀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볼게요. 여기서 스프레드시트를 한번 열어볼게요. 스플라인을 보면 여기에 지금 원형 베지어는 사이클릭이 체크가 돼 있죠. Shift A 누르고 그냥 베지어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이 그냥 배지어는 사이클릭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각각의 커브마다 사이클릭의 설정 값을 가져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set spline cyclic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설정을 해볼게요. set spline cyclic이 해제됐죠.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없어진 걸 볼 수 있어요.
사이클릭을 체크를 해주면 원형은 다시 메꿔줬고 두 번째 만든 베지어에 이 부분이 이렇게 막혀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스플라인 랭스 노드는 스플라인 길이를 가져오기 위한 노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스플라인 파라미터는 이 커브에서 정보를 가져오는데, 자, 이 스플라인 파라미터가 아웃풋하는 값이 두 가지가 있죠. 팩터가 있고 랭스가 있는데 그 차이가 뭐냐면, 자, 가령 이렇게 10m짜리 커브가 있다고 했을 때 컨트롤 포인트들이 이렇게 있겠죠. 팩터로 파라미터를 설정하게 되면 최대값은 무조건 1이에요. 그래서 인덱스 넘버가 0인 컨트롤 포인트의 위치에서는 0을 반환하게 되는 거고요. 여기를 무조건 1로 환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 포인트에서는 한 0.7 이런 값들을 반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랭스라고 한다면 이 지점에서 10m의 값을 그대로 반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플라인 전체의 길이를 1로 계산해서 반환하는가 아니면 실제 길이로 계산해서 반환하는가의 차이를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커브 투 메쉬 해주고요. 여기다가 스플라인의 반경을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레디우스에다가 팩터를 연결해 볼게요. 자, 그러면 컨트롤 포인트가 0번인 지점은 아예 줄어들어서 안 보이죠. 이거는 이 지점에서 0을 반환했기 때문이고요. 그 다음에 이 지점에서는 1의 값을 반환한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선 1을 반환했지만 이쪽에서 지금 서클 커브의 레디우스를 0.3으로 해놨기 때문에 1 곱하기 0.3이니까 이 지점의 반지름이 0.3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커브 레디우스를 1로 하면 끝의 지점은 반지름이 1이니까 2m가 된 거죠. 자, 근데 이거를 만약에 랭스로 연결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훨씬 커지죠. 자, 왜냐면 원래 커브의 반경이 1이고 그 다음에 이 커브의 길이가 1m, 2m, 3m, 한 4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8m 정도가 되는 거죠. 하나, 둘, 7, 8, 네, 이렇게. 그래서 스플라인 파라미터는 커브의 전체의 길이 값으로부터 계산하는 값을 반환하는데 팩터하고 랭스하고 길이를 해석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스플라인 레졸루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컨트롤 포인트 사이를 메꾸고 있는 게 스플라인이잖아요. 이거의 해상도를 의미하는데 set spline resolution이라고 하는 노드가 있어요. 자, 이거를 연결을 해볼게요. 자, 지금 레졸루션이 12로 돼 있는데 레졸루션을 이렇게 낮춰보면 점점 이렇게 각져지는 걸 볼 수 있죠. 이게 레졸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값을 받아오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set이라고 하는 게 붙어있는 여러 가지 노드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이제 커브의 형태를 바꿔주기 위한 거죠. set curve radius 이렇게 해주면 아까 curve to mesh 해봤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curve circle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메스 노드 하나 추가해 주고요. 여기 불린에다가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컴페어 해주고 인덱스 넘버를 가지고 한번 볼게요. 자, 인덱스 넘버가 1에 해당되는 컨트롤 포인트 레디우스를 0.0으로 줄인 거예요. 자, 익스트루드 해줄게요. 또 익스트루드 해주고요. 인덱스 넘버를 2 이렇게 해주면 2번에 해당되는 컨트롤 포인트 레디우스가 0.0으로 줄었죠. 자, 이렇게 활용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Shift A 누르고 Set Curve Tilt는 아까 틸트가 뭔지 설명을 드렸었죠. 자, 그거를 세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셀렉션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연결해 주고 원통은 알아보기 어렵죠. 자, Shift A 누르고 커브 라인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 볼게요. 자, X로 1을 해주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인덱스 넘버가 2번인 커브의 틸트 값을 이렇게 조절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2번인 커브가 틸트 각도가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또 Set Handle Position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커브 핸들의 포지션을 변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덱스 1번 핸들의 왼쪽 포지션을 이렇게 옮겨줄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요. 자, 라이트로 해주면 이렇게 되고요. 자, Shift A 누르고 커브의 Set Handle 타입은 커브의 핸들 타입을 변경해주는 노드이고요. 그 다음에 Set Spline Cyclic은 아까 스플라인 사이클릭에서 한번 봤었죠. 그리고 스플라인 레졸루션도 아까 확인을 했고요. 스플라인 타입은 베지어, 넙스 이렇게 이 스플라인이 그려지는 타입을 변경해주는 그런 노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커브를 다루는 노드들을 한번 쭉 살펴봤고요. 자, 이걸 활용해서 커브를 그리면 도로 모양이 되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Shift A 누르고 커브 하나 그려주고요. 커브를 길이를 좀 키워줄게요. 자, 그리고 New 눌러주고요. 자, 일단 커브를 그리면 도로가 되게 할 거니까요. 이미지를 하나 검색해서 쓸게요. 자, 하이웨이 텍스처라고 검색해서 여기 나오는 요 이미지 요거를 활용하겠습니다. 이미지를 저장하고요. Shift A 누르고 커브 투 메쉬 해줄게요.
그리고 프로파일 커브는 플레인 같은 형태를 만들 거니까요. 커브 프리머티브에서 커브 라인을 그려줄게요. 그리고 프로파일 커브에다가 연결해 주고요. 자, 그리고 엔드 포인트를 Z축이 아니라 X축으로 1m만 해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플레인 형태의 커브가 만들어졌죠. 자, 그러면 여기서 관건은 그 도로 모양의 이미지 텍스처가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도로에 정확하게 깔리게 해주는 게 관건이겠죠. 자, 쉐이더 에디터로 들어가서 뉴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텍스처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 주고요. 다운로드 받은 이미지를 이렇게 연결해 줄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미지 텍스처를 만들긴 했는데 지오메트리 노드를 통해서 만들어진 이 형태 안에 어떻게 입혀지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쉐이더에 어트리뷰트 노드를 하나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벡터에 연결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서 UV라고 써줄게요. 자, 이 이미지는 여기서 이렇게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X축, 그리고 이렇게가 Y축이 되는데, 자, 이 X와 Y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X, 그 다음에 이렇게 Y로 이렇게 입혀주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이거를 설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오메트리 노드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Shift A 누르고 Set Material, 그 다음에 머터리얼 1번 이렇게 해서 지금 이상하게 그려지고 있죠. 쉐이더 에디터에서 어트리뷰트를 만들었잖아요. 자, 그 어트리뷰트에다가 X, Y 값을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Shift A 누르고 Store Named Attribute. 우리가 어트리뷰트를 다룬 시간에 해봤었죠. 이거를 UV로 해주고요. 자, 얘는 벡터 값이죠. 그리고 Shift A 누르고 자, Combine X, Y, Z 해가지고 네, 이렇게 해줄게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커브의 이 길이가 X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커브의 길이가 Y축이 되면 되겠죠. 자, Shift A 누르고 캡처 어트리뷰트 해줄게요. 자, 캡처 어트리뷰트, 그 다음에 받아올 어트리뷰트는 커브의 스플라인 파라미터 팩터 해주고요. 얘가 X축으로 가면 되겠죠. 자, 그리고 복제해가지고 캡처 어트리뷰트 또 해주고요. 그 다음에 Shift D 누르고 스플라인 파라미터의 랭스를 Y축으로 연결해 줄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도로의 쉐이더가 연결된 걸 볼 수 있죠. 자, 지금 여기서 UV라고 하는 벡터 형식의 어트리뷰트에 X축에다가는 팩터를 연결했고요. Y축에다가는 랭스를 연결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이미지의 이 X축이 여기에 X축에 들어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의 Y축이 이 길이를 받아오면 되는데 도로를 만들 때 만약에 이 도로를 조금 넓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렇게 넓혔을 때 자, 팩터를 하게 되면 그림의 가로 길이가 그냥 늘어나는 걸 볼 수 있죠. 만약에 여기서 랭스를 연결하게 되면 도로가 그냥 여러 개가 돼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팩터를 이렇게 전달했다고 해보죠. 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잖아요. 이 메쉬에서 이 메쉬의 이 지점이 이 그림의 1을 받아오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랭스가 되면요, 실제 길이의 값을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메쉬의 실제 1의 위치가 이 이미지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반복이죠. 그래서 이 그림의 2의 위치가 다시 또 여기 1이 되는 거예요. 1m 간격으로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랭스를 쓰게 되면. 근데 팩터를 쓰게 되면 이 길이가 얼마든지 0과 1을 그냥 그대로 가져다 쓰는 거고요. 근데 세로 길이는 이게 반복돼줘야 되잖아요. 우리가 이 커브를 익스트루드 해가지고 X축으로 좀 이렇게 길게 하면 그냥 이 차선이 계속 반복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팩터를 넣게 되면 한 장의 이미지가 쭉 늘어나는 게 되고, 이거를 랭스로 해줘야 이렇게 반복되는 형태를 띌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팩터는 실제 길이 값이 얼마인가에 관계없이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의 값을 받아오기 때문에 길이가 늘어나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는 거고요. 랭스는 실제 길이를 가져오기 때문에 1m 간격으로 이 그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에디트 모드 들어가서 지우고요. 자, 위에서 바라보면서 이 펜툴로 이렇게 그려주면 이렇게 도로 그림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일단 그려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주면 도로가 완성되겠죠. 자, 이번 시간에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커브를 다루는 다양한 노드들을 한번 살펴봤고요. 커브를 그리면 도로가 만들어지는 간단한 지오메트리 노드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오메트리 노드에서 커브를 활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예제들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